지난 3개월간 네이버에서 금 투자를 검색한 사람이 210만 명을 넘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뉴스에서는 금값 사상 최고치라고 하고, 카페에서는 이제 사면 호구라고 하고, 유튜브에서는 금이 답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당신은 검색창에 이렇게 쳤을 것이다. 금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강남의 어떤 자산가는 보유한 금 1kg을 팔았고, 부산의 어떤 직장인은 월급으로 금 10돈을 샀다. 둘 다 확신에 차 있었다. 둘 다 과거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1980년에 금 사서 30년 손해본 사람 알아? 1970년대에도 금은 결국 올랐어. 같은 역사, 정반대 결론. 여기서 10분 뒤 당신은 한 가지를 알게 된다. 금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는 가격 차이가 아니라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어느 쪽이든 지금 보고 있는 시간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금 투자 가이드가 아니다. 이건 1980년, 2011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공식에 관한 기록이다. 먼저 금을 샀다가 후회한 사람들 이야기부터 해보자. 1980년 1월, 금값은 한 돈에 6만 원까지 치솟았다. 당시로서는 역대 최고가였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금을 샀다. 2차 오일 쇼크, 이란 혁명,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금을 산 사람들은 정말로 무너졌다. 1985년, 금값은 한 돈에 3만 원까지 떨어졌다. 5년 만에 자산 가치가 절반 이하가 된 것이다. 금을 믿고 재산을 옮긴 사람들은 안전자산의 배신이라고 말했다. 201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해 8월, 금값은 한 돈에 27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유럽 부채 위기가 터지고 미국 신용 등급이 AAA에서 AA+로 강등되던 시기였다. 사람들은 달러가 무너질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금을 샀다. 그런데 2013년부터 금값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2015년까지 한 돈에 15만 원 선까지 떨어졌다. 이번에도 5년 만에 40% 이상 하락이었다. 이때 금을 산 사람들은 자조했다. 안전자산이라더니 주식보다 더 위험하네. 그래서 2024년과 2025년 금값이 다시 4,000달러를 넘어서자 사람들은 경계했다. 또 1980년이잖아. 또 2011년이잖아. 이번에도 폭락하겠지. 누군가는 금을 팔았다. 1979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라는 뉴스를 보고 이제 끝났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문제는 금이 아니었다. 문제는 사람들이 왜 금을 샀는가였다. 1980년에 금을 산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했다. 물가가 연 13%씩 오르던 시절 화폐 가치가 사라질까봐 금을 샀다. 그리고 그들의 예측은 틀렸다.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은 급격히 꺾였다. 달러는 다시 강해졌다. 금값이 무너진 건 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도 마찬가지다. 그때 금을 산 사람들은 달러 붕괴를 두려워했다.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유럽이 무너지고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는 모습을 보며 이제 화폐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달러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4년부터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다. 유럽과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자금은 미국으로 몰렸다. 미국 주식시장은 10년간 상승했다. 금값이 무너진 건 금이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금값이 오를 때 물어야 할 질문은 금을 살까 말까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다.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2024년과 2025년 금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인플레이션? 아니다. 2024년 미국 인플레이션은 3%대였다. 1980년의 13%와는 비교도 안 된다. 달러 붕괴? 그것도 아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견고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한 걸까? 답은 간단하다.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 상실이었다. 금의 진짜 의미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1년, 2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 10년은 있어야 패턴이 보인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했다. 달러는 더 이상 금과 교환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 금값은 197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은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금값은 거의 정체했다. 반면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을 기록했다. 다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금값은 266% 상승했다. 90일 테러,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며 사람들은 다시 금으로 몰렸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금값은 다시 정체했다.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장 강세장을 이어갔다. 패턴이 보이는가? 금은 10년 주기로 의미가 바뀐다. 어떤 10년은 금이 모든 것을 이긴다. 어떤 10년은 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답은 신뢰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10년, 금값은 오른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10년, 금값은 정체한다. 1970년대는 브레튼 우주 체제가 무너진 시기였다. 사람들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했다. 2000년대는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 시기였다. 사람들은 은행과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다. 그리고 2020년대, 사람들은 무엇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 2024년과 2025년, 금값이 70% 상승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보자. 첫째,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량 매입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달러를 줄이고 금을 늘리는 움직임이 분명했다. 둘째,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됐다.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을 늘렸다. 셋째,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넷째,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미중 무역 갈등.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순서다. 1980년과 2011년에는 금값이 먼저 올랐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뒤늦게 금을 샀다. 2024년과 2025년은 달랐다. 중앙은행들이 먼저 금을 샀다. 2023년부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사기 전에 정부들이 먼저 움직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1980년과 2011년의 금값 상승은 공포였다. 개인들의 패닉 바잉이었다. 2024년과 2025년의 금값 상승은 전략이었다. 중앙은행들의 체계적인 자산 재배분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움직일 때 그들은 틀린 적이 거의 없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5년 6월 금값이 향후 12개월 내 한 돈당 67만 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월에 실제로 그렇게 됐다. JP 모건은 금값 목표가를 한 돈당 62만 원에서 67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이체방크는 연말까지 67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금값 폭등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1970년대 금값이 폭등하던 시기를 돌아보자. 그때 무너진 건 금값이 아니었다. 브레튼 우주 체제였다. 전후 30년간 지속된 국제 통화 시스템이 무너졌다. 2008년 금값이 폭등하던 시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스템이 무너졌다. 대마불사라던 투자은행들이 파산했다. 그렇다면 2024년과 2025년에는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단서들은 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의 6%를 넘어섰다. 평시로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미국 국채금리는 불안정하다. 장기 국채를 사려는 투자자가 줄어들고 있다. 탈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BRICS 국가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글로벌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를 가리킨다. 전후 80년간 지속된 달러 중심 시스템이 재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값 폭등은 이 변화의 증상이다. 1970년대도 그랬다. 2008년도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금값이 오를 때 무너지는 건 금이 아니다. 금값이 오르기 전에 이미 무너지고 있던 무언가가 드러날 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1980년 이후 금값은 20년간 정체했다.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미국이 다시 패권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금값은 8년간 정체했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2025년 이후는 금값이 정체할 시나리오는 명확하다. 미국이 재정을 안정화하고 달러 신뢰를 회복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해소되면 된다. 반대로 금값이 계속 오를 시나리오도 명확하다. 달러 시스템이 계속 흔들리고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사고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면 된다. 어느 쪽이 될 것 같은가? 답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결론은 3년 안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의 의미는 10년 단위로 드러난다. 2030년이 되어야 우리는 2025년의 금값 상승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금을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지금 금을 파는 사람들이 믿었던 시스템이 계속 유지됐는지, 금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 그것은 시간이다. 금을 파는 사람은 5년을 본다. 1980년처럼 폭락할 거야. 금을 사는 사람은 50년을 본다.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 둘 다 틀리지 않았다. 단지 보는 시간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당신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고 있는가?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5년 뒤에도 유효할까? 50년 뒤에도 유효할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